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다들 어서 오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되시고, 일단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항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갈등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별풍선님 추천 때문에 그런 것도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5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KBL 3개, KBO 2가지 경기, 총 5가지 경기 멘트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모비스와 소노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 소노. 자, 이 매치업은 뭐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비스가 사실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10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승 8패거든요. 이거 소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4연패죠. 자, 소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뭐죠? 왜 4연패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수비가 되게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 소노가 경기당 실점이 77.7실점인데 리그 전체 5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111.8, 리그 전체 8위 팀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실점까지 실점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결국에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정현, 뭐 캔바오, 나이트까지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이라든지 뭐 정희재, 최승욱, 이동엽, 뭐 임동섭 같은 스팟업 상황에서의 효율 자체가 조금 나와줘야지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에 3점에 대한 지표가 점점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서민은님 점. 추천 최근에 감사합니다. 외곽이 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이번 시즌 사실 전체적인 수비가 되게 안 좋은 팀이거든요. 이번 시즌 3점 허용률도 몇 퍼센트죠? 37%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그래서 손호의 이런 3점 구간에서의 외곽에서의 상승 구간과 현대 모비스가 가져가는 3점 라인에서의 수비 약점이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소노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80득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반면에 홈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직전 SK를 만나서 87대 74, 13점 차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때 당시에 해먼즈가 36득점, 피드골 60%, 서명진이도 20득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누구였냐면은 김건아였거든요. 직전 SK전을 가져가면서 11득점에다가 피드골 확률이 66.7%, 굉장히 득점에 대한 퀄리티가 괜찮았는데 어시스트도 10개를 뿌려주면서 패스에 대한 강점까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 모비스가 직전 SK전에서는 팀 A 패스 개수가 28개,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가 나와주면서 경기력이 괜찮았었다. 오늘 손호와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은 득점에 대한 볼륨이 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80득점 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해 보면은 저는 이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3.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자체가 투포지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5점 차 이내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153.5 기준 오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5점 차 승부 가능성 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KT랑 가스공사 경기 보겠습니다. 가스공사 KT. 자, 홈팀 가스공사가 최근에 이제 몇 연패죠? 4연패 구간이죠. 사실 가스공사의 팀 색깔이 어떤 팀 색깔이 좀 나와줘야 되는 팀이냐면은 앞선에서의 이제 탄탄한 뎁스, 그 다음에 이제 뺏는 수비, 그 다음에 이제 슈터들의 이런 외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가스공사의 수비를 보면은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근거로는 벨랑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성우라든지 이런 수비에서의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컨디션이 100%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수비에서의 강점이 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뺏는 수비가 안 되고 이제 볼을 지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골 밑까지 볼 투입이 무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김준일과 라거나의 수비 능력을 저는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윤기라든지 데릭 윌리엄스에 대한 손끝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거 KT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득점이 많이 나와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1쿼터, 2쿼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3쿼터 넘어가면 3쿼터 중반 넘어가면은 뭐 실책이 쏟아지고 있고 떨어지는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도 역전해서 패배를 당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경기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KT 볼게요.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김선영이라든지 문성곤이라는 핵심 코어들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빈자리를 뭐 강성욱이라든지 뭐 정창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성욱이가 생각보다 템포 푸시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득점 능력도 괜찮고 에이페이스 능력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KT가 좀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앞선에서 뺏는 수비라든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빠른 속공, 그 다음에 피드골 확률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득점이 잘 되고 있다.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이런 3점 야투, 2점 라인 야투, 자유투 라인에서의 야투까지도 전부 다 상승 구간. 고음압TE 왕대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저는 사실 KT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더 나은 야투율과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팀도 가스보다는 K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KT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KT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역 5.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151.5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KT 프렌, 역배, 뭐 다득점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정관장이랑 DB 볼게요. 정관장, DB. 자, 요거는 제가 핵심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홈팀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삼성을 만나서도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79실점을 내주면서 연장까지 끌고 갔어요. 결국에 경기를 잡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준영이가 허리 통증으로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경기를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정관장이가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높은 에너지 레벨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많이 거슬립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DB 볼게요.
DB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술이 뭐죠? 일단은 알바노가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볼 컨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높은 A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앨런스라는 이런 5번 자원이 긴 슈팅 레인지를 갖추고 있고요. 확률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정효근의 손끝이 되게 뜨겁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DB에 이런 강점이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죠? 아쉬운 점은 이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알바노와 앨런슨에 대한 주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요일날 경기가 있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간의 휴식일이 보장이 된 시점이다 보니까 물론 내일 하루 쉬고 토요일날 손오전이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는 최소한 접전 또는 화력 다득점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두 팀 다 체력적인 이슈를 체크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정관장이도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는 팀이고 DB는 이제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월요일날 연장까지 뛰고 온 정관장보다는 DB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 DB 3.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5점 차 승부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150.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관장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발현이 된다기보다는 DB가 화력으로 그걸 뚫어버릴 수 있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볼게요. 이제 농구 다 봤고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후 거 다음 거 갈게요. 자, KB손해보험과 이제 대한항공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KB손보, 대한항공. 자, 이 매치업은 항공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즌 13승 2패로 이제 승률이 정말 높은 팀이고요. 최근에 이제 현캐라든지 한전을 만나서 현캐 셧아웃, 그 다음에 한전도 셧아웃, 3대0, 3대0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팀인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한 선수라든지 아니면 유광우라는 이런 베테랑 세터들의 사실 흐름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 시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선수와 유광우라는 세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세트에 대한 성공률이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3경기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세트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47.29%까지 동일기간 리그 전체 6위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한 선수가 조금 흐름이 조금 안 좋고 이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러셀, 정지석, 뭐 정한용, 임동혁, 뭐 곽승석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트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KB 손해보험. 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에나, 나경복, 야쿠비라는 삼각편대가 건재하고요.
그리고 이 삼각편대의 흐름이 최근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최근에 임성진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 나은 세트 성공률과 더 나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 특히나 이 손보가 이 경민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이 경민 구장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항공이라 한들 저는 사실 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13승 2패 중에 1패가 여기서 가져가는 패배였었죠. 경민 구장에서 경민대에서 가져간 패배였기 때문에, 세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세트와 세트 사이도 되게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고점 손보 같은 경우에는 항공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보가 최소한 한 세트 이상, 두 세트까지, 뭐 역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손해보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대건설이랑 정관장 경기 볼게요. 현대건설 정관장.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현대건설이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6연승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거슬리는 점은 뭐냐면은 카리가 직전 이제 그 5세트까지 가는 접전 경기였었는데 3세트까지 뛰고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카리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출전이 된다 한들 과연 경기력이 나와줄지, 요런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런 양효진, 김희진 활용한 공격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로킹에 대한 이런 강점들,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 딕에 대한 강점들까지 나와주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공수 밸런스가 나쁘진 않습니다. 카리가 빠진다 한들 와르르 무너지는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입니다. 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혜선 세터가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쿼터 인쿠시를 다시 데려오면서 일단은 뭐 완전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베스트 구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점이 뭐냐면은 사실 관장이가 최근에 이런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성공률이 더욱더 떨어지는 부분들, 기본적인 범실에 대한 비율이 높은 팀들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고점의 현대건설을 잡아내긴 좀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현대건설과 상승 요소가 있는 정관장이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일방적인 경기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현대건설 승리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엄청나게 현대건설이 압승을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닙니다. 자, 됐죠? 무슨 말인지 들으셨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의 분석 멘트 다들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꼭 관심 또 SLC 참여까지 님 해주시면은 추천 감사 감사합니다.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7604님 추천 감사합니다.